너 왜 네 것만 계산하고 나와?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해야지. 그깟 냉면 하나 계산 못 해주냐? 냉면만이야? 회 고기에 이제껏 내가 산 음식 중 나열해볼까? 유치하게 왜 이래?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언제까지 내가 사야 돼?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참다 참다 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. 입장 바꿔서 내가 너 만날 때마다 돈 하나도 안 쓰면 넌 어떨 것 같은데? 우리가 몇 년 친군데.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내가 너 얘기 많이 들어주잖아. 그걸로 음식값 퉁치는 거야. 너 얘기는 내가 안 들어줘. 다음엔 내가 살게. 참 째째하게. 네가 사겠다고 말만 하고 안 산 게 몇 번째인데? 이젠 나 만날 때 더치페이 할 생각 없으면 부르지 마. 오늘은 너네 집 근처까지 내가 왔으니까 네가 사는 게 맞지. 내가 너네 집 근처로 갔을 때 너가 산 적 있어? 너가 술 마시자 연락할 때도 매번 내가 샀는데.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8세 백인석 씨. 그리고 백 씨의 친구 한상구 씨입니다. 백 씨는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씨의 연락을 받고 냉면을 먹으러 나왔습니다. 하지만 백 씨는 나가면서 다짐을 했습니다. 이번에도 한 씨가 계산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와버리겠다고 말이죠. 날이 참 덥네 요새. 이럴 땐 냉면이지. 냉면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. 너네 집 근처에 냉면집 없어? 난 이 집 냉면이 맛있더라. 보나마나 한 씨는 백 씨의 돈으로 한 끼를 때울 생각이었습니다. 그렇게 냉면을 다 먹고 백 씨는 옷을 챙겨 먼저 일어났습니다. 이날도 친구 한 씨는 계산할 때가 되자 거북이 마냥 느릿느릿 행동했습니다. 한 씨는 예상한 듯 빠르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. 직원이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. 냉면 2개, 26,000원 결제해드릴게요. 아, 하나값만 계산해 주세요. 나머지는 저 친구가 계산할 거예요. 백 씨는 그렇게 자기가 먹은 냉면값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렇게 뒤이어 밖으로 향하던 친구 한 씨는 직원이 계산하라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는지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 자기가 먹은 냉면 값을 계산했습니다. 그러고는 그게 불만이었는지 백 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. 하지만 백 씨는 오랜 친구 한 씨와 연을 끊을 각오로 더치페이를 하지 않을 거면 만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. 친구 한 씨는 화가 났는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. 백 씨와 한 씨는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.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락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후 동창의 경조사에서 다시 만나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. 백 씨와 한 씨는 학창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. 백 씨는 어린 시절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.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백 씨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백 씨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. 얼굴에 멍이 들어 학교에 가도 선생님은 백 씨를 못 본 척했습니다. 백 씨의 담임도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핑계로 많은 폭력을 쓰는 선생이었는데 얼굴에 이미 멍이 들어있는 백 씨는 건들지 않기도 했습니다. 백 씨는 항상 학교에서도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. 피부도 약해 얼굴이 항상 빨갰던 백 씨는 발표를 하거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더욱 의기소침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. 그렇게 소심하던 백 씨에게 다가와준 친구가 바로 한 씨였습니다. 한 씨는 쉬는 시간마다 백 씨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다친 얼굴을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. 사실 집에서 맞고 다니는 것은 그 반에 백 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한 씨도 사실 친형의 폭행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. 한 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부터 한 씨의 어머니가 맏형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했습니다.
그 결과 한 씨의 맏형은 말 안 듣는 동생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. 다만 한 씨의 어머니는 큰형에게 동생들 얼굴은 학교에 가야 하니 때리지 말라고 해서 동생들은 몸을 위주로 맞았습니다. 한 씨는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한 씨는 이내 백 씨에게 교복을 걷어먹는 팔과 다리를 보여줬습니다. 한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백 씨에게 마음이 갔던 것이었습니다. 백 씨도 한 씨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껴 둘은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. 하지만 백 씨와 한 씨에게 차이가 있다면 백 씨는 그래도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던 반면 한 씨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. 백 씨는 항상 도시락을 싸왔지만 한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. 백 씨는 흔쾌히 한 씨에게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. 백 씨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나서 항상 그 도시락을 다시 열어 밥을 꾹꾹 눌러 담기도 했습니다. 백 씨와 한 씨는 집도 그리 멀지 않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. 한 번은 백 씨가 버스비를 내고 잔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씨가 뒤에서 잔돈 몇 개를 넣었습니다. 한 씨는 버스비가 부족했고 부족한 버스비를 백 씨가 받을 잔돈으로 충당한 것이었습니다. 백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한 씨의 사정을 알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. 한 씨는 사실 버스비가 없어 집으로 걸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. 걸어서 가려면 무려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였습니다. 한 씨는 백 씨를 만나기 전까지 버스비가 부족해 이틀에 하루는 버스를 타고 하루는 걸어가야 했습니다. 백 씨는 자기가 버스비를 좀 더 내고 매일 한 씨가 버스를 타고 하교하니 이때는 전혀 돈이 아까운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한 씨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. 백 씨는 한 씨와 친해지고 나서 점점 말이 많아졌는데 한 씨는 그런 백 씨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. 백 씨가 보기에 버스비 도움을 받는 것을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한 씨는 백 씨에게 더욱 잘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둘은 졸업할 때까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. 이후 백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한 씨는 성적은 됐지만 학비가 없어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. 한 씨는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백 씨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. 초반에는 연락을 했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둘은 점점 서로를 잊고 자기 삶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백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. 이후 백 씨는 자식들을 낳고 키우며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. 백 씨는 여유가 조금 생겨 가야지 생각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던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. 백 씨는 친구 한 씨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. 백 씨가 동창회에 참석한 1년 동안 한 씨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. 상구는 여기 안 오나 보네. 걔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. 결혼했다,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산다 등의 소문만 있었지 정확히 한 씨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. 그렇게 또 다시 1년 후 동창회 도중에 익숙한 얼굴을 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. 처음에 동창회 멤버 모두 직원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쭈뼛쭈뼛 자리에 착석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한 씨였습니다. 한 씨는 동창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문자로 항상 받았지만 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다들 한 씨에게 연락이 없으니 한 씨의 전화번호가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. 한 씨는 다른 친구들과 약간 어색한 듯 하면서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. 야, 상구야, 진짜 오랜만이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? 너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들 모르더라. 옆에 있던 백 씨가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. 한 씨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듯이 그냥저냥 살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.
그렇게 그날은 다들 한 씨에게 둘러싸여 이것저것 물었습니다. 들어보니 기술을 배워 일을 하는 것 같았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. 한 씨는 그간 고생이 많았는지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. 한 친구가 그 점을 농담처럼 짚었습니다. 상구야, 너 어지간히 고생했나 보다? 얼굴이 완전 갔어. 거기 있는 친구들 다 웃고 한 씨도 멋쩍게 웃었지만 백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. 동창회가 끝나고 백 씨는 한 씨에게 둘이 따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한 씨는 그런 백 씨의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. 동창회 때는 사람이 많아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백 씨는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었던 일들을 백 씨와 한 씨는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백 씨는 한 씨와 대화하며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. 한 씨는 기술을 배웠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한 듯 싶었습니다. 이전에 사업을 하다 진 빚이 있다는 말도 해서 백 씨는 술값을 흔쾌히 자기가 계산했습니다. 그렇게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둘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.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백 씨는 아내에게 어린아이처럼 한 씨를 만난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백 씨의 아내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한 씨에게 캐물었습니다. 저번 부부 동반 모임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당신이 냈는데 돈 돌려받았어요? 아, 그게 돈을 잘 안 보내더라고.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그걸 왜 다 우리가 계산해요? 하필 그때 모임 돈 다 떨어지고 계산하기 애매했던 날이라. 내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했고. 아무리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 같이 내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3차까지 얻어먹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네요. 그 모임 그냥 다음부터 가지 말아요. 백 씨는 한 번 더 얘기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. 백 씨의 아내는 이런 거에 철저한 스타일이었습니다. 잘 어울리다가도 돈에 인색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. 영수증 보여주고 입금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백 씨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. 오늘도 한 씨를 만나 술값을 계산했다는 것을 알면 아내가 노발대발할 것이 뻔해 백 씨는 한 씨를 만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. 아내는 백 씨에게 절대 계산 다 하지 말고 더치페이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. 백 씨는 그간 지인들에게 너무 베풀어서 이제는 아내의 말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한 씨를 동창회에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자기 언제 시간 비는데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는 연락이었습니다.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백 씨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 될 쯤 한 씨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. 백 씨는 수육도 하나 시켜 먹고 싶었지만 한 씨는 아침을 먹고 왔는지 수육까지는 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. 백 씨는 수육이 먹고 싶다며 남은 건 자기가 싸가겠다고 말하며 수육 하나를 시켰습니다. 하지만 막상 수육을 시키니 한 씨는 백 씨보다도 수육을 훨씬 잘 먹었습니다. 결국 백 씨가 싸갈 수육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계산할 때가 되자 한 씨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. 한 씨는 아내의 말이 떠올라서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. 이후 한 씨가 밖으로 나오며 잘 먹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. 백 씨는 그래도 술을 마시진 않아 금액이 크게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. 한 씨는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며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. 백 씨는 한 씨의 사정을 봐주며 커피라도 사주니 딱히 서운하거나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. 이후 백 씨는 다른 동창회 친구들과 만났습니다. 너 상구 자주 만난다며?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그래. 그건 그렇고 상구 돈 잘 버나 본데.
이번에 외제차 신형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. 그리고 혼자 룸 가서 양주 즐겨 먹는 것 같던데. 백 씨는 그런 친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한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싫어 굳이 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. 너 상구 조심해. 여자 만나서 술 마실 때는 돈을 그렇게 쓰는데 우리 남자애들 만나면 지갑 자체를 안 가지고 온다니까. 너한테는 안 그랬어? 백 씨는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래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후 백 씨는 정말 한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. 백 씨에게 한 씨에게서 연락이 와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. 이때 한 씨가 끌고 온 차가 외제차였습니다. 너 차 바꿨다더니 진짜였어? 그냥 할부로 하나 산 거야. 갚으려면 한참 벌어야지. 그러면서 차를 운전해 주는 것을 대가라고 생각했는지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이날도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며칠 전 아내에게 또 지인 밥을 사줬다는 것이 걸리면서 이제는 카드 내역을 항상 아내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. 이때부터 점점 백 씨는 한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 씨가 싫다기보다는 아내와 트러블을 만드는 게 싫었습니다. 이때부터 백 씨는 핑계를 대며 한 씨를 조금씩 멀리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백 씨는 다시 한 씨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. 그래도 항상 대화를 나눌 때는 예전 학창 시절처럼 말이 잘 통했기에 백 씨는 한 씨가 조금 그립기도 했습니다. 나는 그 사람이 9가지 장점이 있어도 돈에 인색하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당신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. 그냥 내가 사줘도 안 아까울 수 있는 사람만 만나서 사주는 거지.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애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돈 많이 썼는데 노후 자금 모아야죠. 백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. 그건 그렇고 당신 딸한테 잔소리 좀 해요. 자기한테는 아낌없이 다 소비하면서 나한테는 마스크팩 하나 아까워서 안 주더라니까요. 딸내미한테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받았는지. 내가 속이 좁은 건가요? 저축하려나 보지. 먹고 살기 힘들잖아. 아니 내가 밥 사면 커피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커피 계산하는데도 지갑을 안 꺼내는 거 있죠? 맨날 자기가 만나자고 하면서. 그 이후로 내 커피만 사서 카페 안 가고 공원에서 만나거나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씩 사서 마셔요.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아?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백 씨는 아내의 말이 다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아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.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. 백 씨는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물론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아껴가며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요새 노인 1인당 최소 생활비가 132만 원이라고 하는데 백 씨는 그래도 집이 있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경조사나 이런 게 많은 달은 어김없이 마이너스를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. 백 씨는 이때부터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이후 동창 친구의 본인상의 아내의 허락을 받고 찾아갔습니다. 다른 지인 자식 결혼식은 직접 가지 않고 축의금 5만 원만 보냈고 그 외에 장모상, 장인상 등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백 씨는 동창 친구의 본인상에서 다른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그때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한 씨도 얼굴을 내비쳤습니다. 백 씨는 그런 한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. 오히려 백 씨는 한 씨에게 그간 연락을 잘하지 못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백 씨는 나이 들어 말이 잘 통하는 친구는 한 씨가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백 씨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얘기를 해도 다들 과거 얘기, 남의 험담을 주로 하고 점점 가치관도 달라지니 하나둘 멀어졌습니다. 그럴 때마다 백 씨는 한 씨를 떠올렸습니다. 한 씨와 연락이 뜸해진 후 몇 번 다시 한 씨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한 씨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백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. 아마 그때 일방적으로 백 씨가 한 씨를 멀리한 것이 한 씨는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둘 다 그런 속에 있던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. 백 씨는 이때부터 다시 한 씨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한 씨는 이날 백 씨에게 자기가 부조금을 집에 놓고 왔다며 부조금 1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. 5만 원만 하지 10만 원씩이나 하게? 한 씨는 백 씨에게 빌린 10만 원 중 5만 원만 봉투에 넣고 나머지 5만 원은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. 한 씨는 나름 몰래 넣는다고 넣은 것 같았지만 백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. 하지만 굳이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. 이후에 백 씨는 친구 중 거의 한 씨와만 만났습니다. 유독 한 씨와는 나이가 들어도 말이 잘 통했고 학창 시절부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한 씨가 여전히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. 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돈에 인색한 성격 또한 바뀌지 않아 있었습니다. 어느 날 한 씨는 백 씨에게 냉면이 땡긴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 한 씨는 항상 자기가 뭐가 땡긴다라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.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백 씨는 자기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. 약속을 백 씨가 잡았으니 백 씨가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김없이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가 되면 항상 한 씨는 느긋하게 움직이거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. 이런 날이 많아지자 아내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백 씨는 점점 한 씨를 만나 쓰는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건 다 좋은 친구였지만 돈에 인색한 단점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멀리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 씨는 이번에는 한 씨에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. 주말에 한 씨와 백 씨는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. 밥을 먹으며 백 씨는 한 씨에게 이젠 더치페이를 하자고 슬쩍 말했습니다. 하지만 한 씨는 그런 백 씨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화 주제를 넘겼습니다. 그러면서 농담으로 자기가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냐며 그걸로 냉면값을 퉁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. 백 씨는 말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날도 어김없이 한 씨는 계산할 때가 되자 느긋하게 움직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. 한 씨는 나가면서 자기가 먹은 냉면값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뒤이어 한 씨는 직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직원은 그런 한 씨를 붙잡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. 냉면 하나 값 계산이 안 돼서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. 네? 저 친구가 계산 안 했나요? 본인 먹은 것만 계산하고 나가셨어요.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계좌이체 해드릴게요. 네. 13,000원 여기 적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한 씨는 자기가 먹은 냉면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백 씨를 본 한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너 왜 네 것만 계산하고 나와?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해야지. 그깟 냉면 하나 계산 못 해주냐? 내가 너 얘기 많이 들어줬잖아. 냉면만이냐? 회 고기에 이제껏 다 내가 산 음식 쭉 나열해볼까? 그리고 난 너 얘기 안 들어줘. 대화하면 서로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지. 얘기 잘 들어준다고 밥값 내라고 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. 유치하게 뭘 그렇게 따져?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언제까지 내가 사야 돼?
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래? 참다 참다 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. 입장 바꿔서 내가 너 만날 때마다 돈 하나도 안 쓰면 넌 어떨 것 같은데? 우리가 몇 년 친군데.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잖아. 그걸로 음식값 퉁치는 거야. 네가 무슨 워렌 버핏이라도 되는 줄 알아? 다음엔 내가 살게. 참 째째하게. 네가 사겠다고 말만 하고 안 산 게 몇 번째인데? 이젠 나 만날 때 더치페이 할 생각 없으면 부르지 마. 오늘은 너네 집 근처까지 내가 왔으니까 네가 사는 게 맞지. 내가 너네 집 근처로 갔을 때 너가 산 적 있어? 너가 술 마시자 연락할 때도 매번 내가 샀는데. 백 씨는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그간 쌓였던 것이 말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왜 10만 원 빌려간 건 입싹 다다. 한 달 지났는데. 내가 10만 원 빌려갔었나? 그때 기철이 장례식 때 부조금 없다고 빌려갔잖아. 한 씨는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하는 건지 일단 발뺌부터 했습니다. 그러고는 10만 원도 조만간 갚겠다는 말만 했습니다. 그렇게 이날은 한 씨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. 백 씨는 한 씨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별로인지 깨닫기를 바랬습니다.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에게서 부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. 어릴 적 한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한 씨 친형의 장례식이었습니다. 백 씨는 그래도 한 씨의 경조사만큼은 꼭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형이랑은 커서 어떻게 지냈어? 백 씨는 조심스럽게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. 어릴 적 버릇 커서도 못 고치더라고.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그동안 내친 부조금은 거둬야지. 어릴 때 당한 거 이렇게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? 백 씨는 한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조금 무리해서 조의금 10만 원을 했습니다. 그때 냉면집에서 있었던 일이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 씨와 손절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아직은 더 컸습니다. 장례식 이후 한 씨에게서 밥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. 평소에는 뭐 먹고 싶다 말하면서 백 씨가 만나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던 한 씨였는데 이번만큼은 자기가 먼저 밥을 먹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. 한 씨가 가자고 한 곳은 분식집이었습니다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가격이 어찌나 저렴한지 전 메뉴를 시켜도 2만 원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여기 진짜 맛집이야. 떡볶이 한번 먹어봐. 여긴 내가 살 테니 맘껏 시켜. 백 씨와 한 씨는 막걸리를 한 병 시켜 떡볶이와 순대를 안주 삼아 먹었습니다. 계산하니 만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. 백 씨는 설마 이걸로 그간 얻어먹었던 걸 퉁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의심했습니다. 그러고 둘은 2차를 갔습니다. 이자카야 같은 곳을 들어가서 둘은 사케를 시켰습니다. 그렇게 술이 들어가는 내내 백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씨가 계산을 떠넘길까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백 씨가 이렇게 예민했던 이유는 정말 이번에도 한 씨가 계산을 떠넘긴다면 한 씨와 연을 끊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백 씨는 한 씨에 대한 얘기를 아내에게도 했었습니다. 아내는 백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. 그런 사람을 자꾸 뭐하러 만나요? 돈 안 쓰는 건 이기심의 표출이죠. 자기 돈 아까우면 친구 돈도 같이 아까운 줄 알아야지. 이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. 백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. 언제까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안으면서까지 한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한 씨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. 이자카야에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한 씨는 웬일로 빠르게 겉옷을 챙겨 먼저 나갔습니다.
백 씨는 그런 한 씨를 뒤에서 지켜봤습니다. 하지만 백 씨의 그런 바램과 달리 한 씨는 직원에게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. 저번에 자기가 늦게 나가자 백 씨가 자기 것만 계산했던 일을 의식한 듯이 한 씨는 이번엔 자기가 먼저 밖에 나가 있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백 씨는 먹는 중간 미리 자기 것을 계산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직원에게 남은 반은 한 씨에게 계산을 받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. 그렇게 직원은 나가려던 한 씨를 가로막고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. 백 씨는 조용히 뒤쪽으로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. 한 씨는 당황한 듯 백 씨를 불렀지만 백 씨는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. 한 씨는 그렇게 자기 몫을 결제하고 백 씨를 찾았지만 백 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백 씨는 택시 안에서 참 씁쓸했습니다. 그리고 이 관계를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. 백 씨의 안 좋은 표정을 보자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. 백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또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자꾸 왜 만나요? 그냥 만나지 마세요.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. 자를 땐 매몰차게 잘라버릴 줄도 알아야죠. 이후 한 씨는 계속해서 백 씨에게 연락했습니다. 그때 왜 말도 없이 먼저 갔냐고 하는 문자와 아직도 계산 안 한 것 때문에 삐져 있냐는 문자들이 주로 와 있었습니다. 백 씨는 그냥 차단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간혹 동창들의 경조사에서 한 씨를 만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. 조금 유치한 방법이긴 했지만 돈을 꿔달라고 자꾸 말하고 계속 부탁하면 알아서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댓글을 보고 백 씨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한 씨와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마다 돈을 꿔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고 사소한 부탁을 자주 했습니다. 당연히 한 씨는 그런 백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백 씨의 의도대로 한 씨는 점점 백 씨의 연락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. 이런 전략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. 물론 한 씨가 주변에 백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평판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백 씨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한 씨가 백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안 백 씨는 더 이상 한 씨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 좋았던 추억마저 묻어버리고 백 씨는 단호해졌습니다. 백 씨는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단호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.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한없이 퍼주는 성격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돈 10원 한 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예전에 친형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. 백 씨의 친형은 부모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었는데 사업으로 전부 말아먹고 백 씨와 다른 동생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. 백 씨는 그래도 친형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기억이 있어 친형을 도와줬지만 그 바람에 백 씨는 아내에게 형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걸려 이혼을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 이후 친형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친형은 백 씨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백 씨는 친형에게 정이 떨어져 친형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. 동생이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 형은 동생을 찾아가 빌었지만 백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금도 형에게 빌려준 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. 친형제도 자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고소했는데 한 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. 고소를 하기 전에 백 씨는 그동안 한 씨에게 사줬던 것들이 조금 억울해서 한 씨에게 회를 먹자고 말했습니다. 비싼 회를 먹다가 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백 씨는 급한 일이 있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쌤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찝찝하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백 씨는 그렇게 그냥 손절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후 백 씨는 먼저 한 씨에게 저번에 빌려준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.
계속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자 백 씨는 한 씨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과 연락한 것을 모두 캡처해 한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. 물론 누군가는 고작 10만 원 때문에 고소까지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씨는 돈을 떠나서 그렇게라도 갚아줘야 했습니다. 괜히 사건이 길어지면 변호사비로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백 씨는 그것조차 감수했습니다. 고소장이 날아가자 한 씨는 그제서야 한 씨에게 10만 원 줄 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10만 원을 받자마자 백 씨는 한 씨의 연락처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. 그때 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야, 고작 10만 원 때문에 나를 고소해.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내가 할 말이다. 10만 원이 아니라 몇 천 원이어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.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? 네가 뭔데 날 가르쳐? 이후에 잔뜩 흥분했는지 한 씨는 백 씨에게 뭐라 말했지만 백 씨는 그 말을 더 듣고 있지 않고 전화를 끊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. 그렇게 안 좋은 관계를 끊어내고 나니 백 씨는 후련했습니다. 아내는 그런 백 씨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. 백 씨는 분명 한 씨가 돈을 안 갚을 만큼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돈에 인색하지 않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한 씨는 유독 백 씨에게만 더욱 그렇게 돈에 인색했던 것이었습니다. 한 씨는 백 씨가 베풀면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. 백 씨는 나이 들수록 아내가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. 백 씨는 아내는 아내고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한 씨보다도 아내가 백 씨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고 백 씨의 길을 살려줬습니다. 그리고 진정 백 씨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은 세상의 아내뿐이었습니다. 백 씨는 그렇게 친구보다는 아내와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백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?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돈에 인색한 지인이 주변에 있으신가요? 돈 계산할 때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누구든 처음 만날 때부터 더치페이를 하는 게 깔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돌아가면서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누구는 비싼 걸 사고 누구는 비교적 싼 걸 사야 할 때가 많습니다. 모임이면 돈을 걷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는 것 때문에 만나고 헤어질 때 찝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. 물론 내가 정말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사람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누구도 매번 밥이나 커피를 얻어먹는 사람과는 관계를 피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